3년이었습니다. 아들 재훈이 결혼하고 아파트를 사달라고 할 때 저는 제 명의로 집을 샀죠. 12억짜리 신축 아파트였어요. 재훈이 명의로 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살게 해줘. 어차피 나중엔 내 거 되는 거잖아. 재훈이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냥 좋았어요. 손주도 봐야 하고 애들 도와주는 게 엄마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3년이었습니다. 출근하는 며느리 민서 대신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제이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 챙기고 집 청소하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죠. 제 작은 원룸은 거의 짐 보관소나 다름없었어요. 어머님, 제이 좀 봐주세요. 회식이에요. 어머님, 오늘 야근인데 제이 재우고 가셔도 돼요. 민서의 부탁은 언제나 당연한 듯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히 해주셔야죠 같은 뉘앙스가 더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가 예뻤고 아들 내외가 직장 다니며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으니까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한파 경보가 내렸어요. 제 원룸은 난방이 약해서 밤에 너무 추웠죠. 재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가. 너무 춥잖아. 그래도 되겠니? 엄마가 뭘? 당연하지. 그렇게 며칠을 자게 됐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서가 거실에서 뭔가 계산을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잠깐만요. 민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이 사흘 동안 계신다고 전기세랑 수도세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쓰시고 방도 쓰시잖아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하듯이. 그래서 계산해 봤는데요. 숙박비로 하루 7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사흘이니까 21만 원인데 그냥 20만 원만 보내주시면 돼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숙박비. 3년 동안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숙박비를 청구하고 있었어요. 민서야, 이게 무슨.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한대요. 민서는 계산기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저는 재훈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재훈아. 응? 아, 엄마. 요즘 진짜 그렇게들 한대. 민서 말이 맞아. 너무 오래 계시면 전기세 장난 아니거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머릿속에서요. 심장 박동 소리만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꺼내 민서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어머님, 벌써 가세요? 내일 아침에 가셔도 되는데. 민서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엄마, 택시 타. 너무 늦었어.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하 10도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얼어붙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재훈이. 또 받지 않았죠. 민서의 전화도 왔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날 밤 47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송은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은주야,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정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 이제 호구 안 살래.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12억짜리 아파트, 3년간의 노동, 그리고 숙박비 2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는 민서의 손놀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도요.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볼 시간이었어요. 제대로 된 계산을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죠.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민서가 미안하대. 엄마 화난 거 알아. 근데 좀 이해해줘. 애들도 힘들어.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침대에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사는 삶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은주를 만나러 가기 위해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단정해 보였죠. 박정숙,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고 나서니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핸드폰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문을 잠갔어요.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뭔가 단단히 잠그는 느낌이었죠. 과거를요. 은주와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였죠. 은주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자리에 앉자마자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3년간의 육아, 살림, 그리고 숙박비 20만 원까지요. 은주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컵을 탁 내려놓았어요. 지금 숙박비를 받았다고? 응. 계산기까지 두드리면서 12억짜리 집 주고 3년 동안 애 봐주고 밥 해주고 했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죠. 정수가 그 집 명의가 누구야? 내 명의지. 재개발 얘기 들었어? 순간 멈칫했습니다. 재개발이요? 무슨 재개발? 은주가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제가 산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옆 구역이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발표된 거였습니다. 이거 한 달 전에 발표됐어. 너 몰랐어? 몰랐습니다. 아들 집에서 살림하느라 뉴스 볼 시간도 없었죠. 이 동네 집값 지금 난리야. 너네 아파트도 15억은 받을 거야. 15억. 제가 3년 전 산 가격은 12억이었어요. 3억이 오른 겁니다. 은주야, 진짜? 부동산 앱 봐봐. 너네 돈 같은 평수 매물이 14억 8천에 나와 있어. 은주가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억짜리 집에 공짜로 살면서 저한테 숙박비를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수가 똑바로 봐. 그 집은 내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내 소유라고. 그래도 아들한테 준다고 했잖아. 준다고 말만 했지 증여한 건 아니잖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박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은주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살게만 해준 거였어요. 정수가 솔직히 말할게. 그 집은 착취의 수단이야. 내가 공짜 가정부로 살게 만드는 족쇄라고. 은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가 그 집 때문에 매인 거야. 집을 줬으니까 당연히 육아도 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집을 줬으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요. 은주야, 근데 그래도 손주는 재훈이랑 민서가 키우는 거야. 내가 키우는 거 아니야. 너 3년 동안 월급 받았어? 받지 못했습니다. 용돈조차 없었죠.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었어? 그것도 아니었어요. 민서는 늘 당연하다는 듯 대했습니다. 정수가 끊어내. 그 집 팔아.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근데 재훈이는 어른이야. 본인 집은 본인이 마련해야지.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핸드폰을 켜니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재훈이, 민서, 또 재훈이. 엄마 어디야?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제이가 엄마 찾아. 전화해.
제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겁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잡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60년을 살았어요. 남편 없이 재훈이 키우느라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재훈이가 대학 갈 때까지 밤낮 없이 일했죠.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시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야 했죠. 언제까지요? 새벽 4시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아, 그 단지요? 지금 완전 핫해요. 매물 나오면 바로 나가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4평이요. 그럼 15억은 무난하게 받으실 것 같은데요. 상태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 한 달 안에도 가능해요. 일주일만 홍보하면 연락 엄청 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렸어요.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오후에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어요. 아들 집이었지만 저는 열쇠가 있었죠. 민서와 재훈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와, 상태 정말 좋네요. 이거 15억 5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중개사가 감탄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네, 고객님. 바로 올릴게요. 그날 저녁부터 매물이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앱에요. 다음 날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벌써 연락 3건 왔어요. 다들 보고 싶대요. 일사천리였습니다. 사흘 만에 계약이 잡혔어요. 15억 2천만 원. 현금 거래였죠. 계약금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꺼놓고 있었어요. 재훈이와 민서는 제가 잠적한 지 일주일째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했어. 집 팔았어. 정말? 얼마에? 15억 2천. 잘했어, 정수가. 진짜 잘했어. 은주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그냥 내 인생을 살아볼까 해. 그래, 그게 맞아. 넌 충분히 희생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아직 쌀쌀했지만 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죠. 저에게도 새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81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죠.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계약금을 받은 지 이틀 후였습니다.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중도금이랑 잔금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등기 넘기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네, 그럼 준비해 둘게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죠.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죠. 엄마.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집을 팔았다고?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내 집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죠. 엄마, 지금 장난해? 우리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 그건 내 문제야, 재훈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을 확인하니 재훈이와 민서였어요. 제이도 안고 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민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서 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제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보며 웃었죠.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집을 팔았다면서요?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말할 필요 있었나? 당연하죠. 저희가 거기 살고 있는데요. 민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았어. 문제 있어? 문제가 있죠. 저희는 거기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나가야지. 새 주인이 들어올 텐데. 재훈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우리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다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가 우리 이렇게 버리는 거야? 버린다니. 나는 그냥 내 재산권을 행사한 거야.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민서를 똑바로 봤어요. 민서야, 기억나니? 숙박비 20만 원.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나를 타인 취급했잖아. 합리적으로 계산하자며 숙박비를 받았지.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사과는 됐어. 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거든.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2억짜리 집을 공짜로 3년 동안 쓰게 해줬어. 육아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지. 그런데 숙박비를 받더라고. 어머님, 그래서 생각했어. 아,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구나. 계산하고 따지는 관계. 그럼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 싶었지. 재훈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일어나. 창피하게. 엄마, 제발. 제이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제이를 꺼내 들었어요. 비겁했죠? 제이는 너희가 키우는 거야. 내가 아니라. 그래도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재훈아. 60년 동안 충분히 희생했어. 민서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워줘. 잔금 치르는 날이야. 그게 며칠 남았는데요. 이틀 반. 충분하지.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어머님은 그동안 저희한테 정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숙박비 계산할 땐 정이 어디 있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둘은 일어났습니다. 가봐. 이사 준비해야지. 엄마. 그리고 말이야.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둘을 보며 말했어요. 월요일까지 안 나가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법적 조치요? 명도 소송. 강제 퇴거. 재훈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진짜 그럴 거야? 당연하지. 내 재산이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잔금을 받았어요. 14억 7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계약금까지 합쳐 15억 2천만 원. 등기 이전도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의 집이 됐어요. 오후 2시쯤 재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짐 다 뺐어. 만족해? 수고했어. 우리 어디 가서 사는지 알아? 1시간 거리 빌라야. 곰팡이 핀데. 그래. 엄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 그 말 내가 하니까 웃기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은주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부동산 문제도 잘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숙박비부터 집 매각까지 전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네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될까 봐요. 아드님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 보내시죠. 명도 완료 확인 및 향후 권리 포기 각서 받으시고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집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서예요. 보내주세요. 이틀 후 재훈이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변호사까지 끼고. 읽어봤으면 알겠네. 권리 포기 각서라니. 엄마가 미쳤어? 아니, 정신 차렸지. 엄마, 서명해서 보내. 안 하면 소송 들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너희가 숙박비 계산했듯이 나도 내 권리 챙기는 거야.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명된 각서가 도착했어요. 변호사가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죠. 15억이 통장에 있었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 끝났어. 이제 내 인생 살아볼게.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정수가. 넌 자유야. 자유. 6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민서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저장해뒀던 게 화근이었죠. 여보세요. 박정숙 씨, 접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딸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빌라가 얼마나 좁고 낡은지 보셨어요? 곰팡이 핀 데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건 재훈이랑 민서가 선택한 집이잖아요. 선택이요? 갑자기 쫓겨나서 급하게 구한 건데요. 그래도 어른이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숙 씨, 양심이 있으세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웃음이 났어요. 양심은 숙박비 받을 때 어디 갔었나요? 상대방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은주를 봤어요. 은주가 피식 웃었죠. 잘했어. 그날 저녁 재훈이가 보낸 사진이 문자로 왔습니다. 빌라 내부 사진이었어요. 좁고 낡은 방이었죠.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곰팡이 자국도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살아. 만족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찔렸던 건 사실이에요. 제이가 저런 데서 지낸다니. 은주에게 말했죠. 은주야, 내가 너무한 거 아닐까? 정수가 흔들리지 마. 재훈이는 30대 성인이야. 본인 가족은 본인이 책임져야 해. 그래도 손주가, 제이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야. 내가 아니라. 은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주 후 마트에서 민서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죠. 어머님, 민서가 저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들어요. 그래.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제이 준비시키고 어린이집 가는데 1시간 걸려요. 회사 지각하기 일쑤고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출근길에 2시간씩 걸려서 맨날 짜증만 내요. 집 와서도 육아는 안 하고 누워만 있고요. 그래서 집안일도 산더미예요. 설거지, 빨래, 청소 다 제가 해요. 어머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카트를 밀며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네. 어머님, 제발. 민서야, 너도 이제 엄마잖아. 엄마 노릇 제대로 해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서랑 맨날 싸워. 둘 다 너무 지쳐서 서로 탓만 해. 그래. 생활비도 바닥났어. 빌라 월세에 제이 어린이집비에 교통비까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니까 돈이 물 새듯 나가. 그럼 집에서 해 먹어. 시간이 어딨어. 퇴근하면 밤 9시야.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안 돼. 진짜 매정하네. 매정하다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재훈아, 내가 숙박비 계산할 때는 안 매정했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은주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민서 친구가 은주 친구였거든요. 민서가 요즘 회사에서도 실수 연발이래. 지각도 잦고. 그래. 재훈이는 상사한테 찍혀서 승진물 건너갔대. 자업자득이네. 근데 제이가 요즘 자주 아프다더라. 그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많이 아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대. 병원 자주 간다더라. 가슴이 철렁했어요. 많이 아픈 건 아니지? 감기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자주 걸리니까 민서가 회사 조퇴도 많이 하고 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해맑게 웃던 모습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이가 아프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어요. 다음날 아침 재훈이에게서 사진이 또 왔습니다.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사진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넘쳐나고 있었죠. 엄마, 우리 집이래. 민서랑 나랑 싸우고 3일째 설거지 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해. 왜 내가? 남이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엄마는 옛날에 다 해줬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은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혹시 재훈이네 집 가봤어? 아니, 왜? 민서 친구가 그러는데 진짜 난리래. 부부싸움도 심하고 집도 엉망이고. 그래도 내가 나설 일은 아니잖아. 맞아. 근데 제이가 걱정되긴 하더라. 애는 죄가 없잖아. 제이. 다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이는 괜찮을 거야. 그래, 그러길 바라자. 2달이 됐습니다. 재훈이와 민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가끔 민서 친정엄마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재훈이를 봤어요. 야근하고 오는 길인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컵라면 3개를 사고 있었죠. 재훈아. 재훈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엄마, 라면만 사? 응.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 집에서 해 먹어. 시간 없다고 했잖아. 재훈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그래.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이제 알았으면 됐다. 미안해, 엄마.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잘 살아. 힘내고. 그렇게 말하고 슈퍼를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재훈이가 라면 봉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재훈이가 배워야 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15억은 여전히 제 통장에 있었고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이야, 미안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건강해.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올지 몰랐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죠. 3번째 울린 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죠? 저 민서 친정 엄마예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제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고열에 경련까지 일으켜서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삼성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옷을 급하게 입고 택시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제이, 내 손주. 병원에 도착하니 새벽 5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재훈이와 민서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재훈이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가 무슨 일이야?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희귀 면역 질환이래요. 뭐? 환경 변화랑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졌대요. 그게 계속 쌓이다가 갑자기 터진 거래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빨리 치료 안 하면 위험하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료하면 되잖아. 돈이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큰 돈이었죠. 재훈이네가 가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은? 실비보험이 있긴 한데 희귀 질환이라 커버가 안 된대요. 3천만 원 정도만 나온대요. 그럼 2천만 원이 부족하네. 네. 재훈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우리 돈이 없어.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어. 친정은?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도 여유 없어요. 동생이 대학 등록금 내야 해서요. 은행 대출은?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나와요. 재훈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이만 살려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재훈이의 눈에서요.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진짜 개새끼였어. 근데 제이는 죄가 없잖아. 민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둘이 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중환자실 문 너머로 제이가 누워 있었. 작은 몸에 온갖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둘이 일어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디 계셔? 저기요. 재훈이가 가리킨 곳에 의사가 서 있었어요.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환자 할머니예요. 아, 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치료하면 낫나요? 지금 바로 치료 시작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5천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낼게요. 재훈이와 민서가 동시에 저를 봤어요. 엄마, 치료 시작하세요, 선생님. 보호자 동의서 작성하시고 수납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죠. 원무과로 갔습니다. 재훈이와 민서가 따라왔어요. 카드를 꺼냈어요. 5천만 원을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어머님, 됐어. 그만해.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떴어요. 아침 7시였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집중 치료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호자분들은 교대로 간병하셔야 해요. 네. 의사가 돌아갔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손을 빼냈습니다. 됐어. 어머님. 근데 말이야. 둘을 똑바로 봤어요. 간병은 너희가 해. 네. 돈은 내줬어. 근데 간병은 부모가 하는 거야. 재훈이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 회사 다녀야 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휴가 내든지 반차 내든지. 엄마, 그럼 회사에서 잘려. 그럼 잘리든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민서야. 부모 노릇해봐. 제대로. 어머님, 나는 돈만 낸 거야. 몸은 안 움직여. 일어섰습니다. 회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나는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 엄마, 그래도 뭐? 재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부모야. 내가 부모야. 내가 부모지. 그럼 부모 역할 해.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제이가 아프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교육이었으니까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정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제이가 아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병원비, 간병, 전부요. 그래서 병원비는 냈는데 간병은 안 하기로 했어. 잘했어, 정수가. 근데 은주야, 내가 너무한 거 아닐까?
아니야. 넌 할 만큼 했어. 이제 재훈이가 배울 차례야. 제이가 너무 불쌍해. 제이는 괜찮을 거야. 부모가 제대로 돌볼 테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소식을 끊었어요. 재훈이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대신 은주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재훈이가 회사에 휴가 냈대. 민서도. 그래. 둘이 교대로 병원에서 자면서 간병하고 있대. 밤새 깨서 제이 돌보고. 힘들겠네. 응. 근데 둘이 싸우지 않고 협력하고 있대. 처음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응. 민서 친구가 그러는데 둘이 많이 달라졌대. 서로 의지하고. 그럼 다행이네. 제이 상태도 좋아지고 있대.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일주일 후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였어요. 병실 문을 열었죠. 재훈이가 제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과일을 깎고 있었고요. 엄마. 재훈이가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제이 상태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대. 그래, 다행이네. 제이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 약한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래, 제이야. 할머니 왔어. 제이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제이가.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회사 복귀해야 해요. 휴가 다 썼거든요. 그래.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정신 차렸어. 진짜로. 그래. 응. 부모가 뭔지 배웠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도. 재훈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흐리멍덩하지 않았어요. 단단해 보였죠. 열심히 살아라. 응, 엄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제이가 나왔고 재훈이가 변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죠. 제이 괜찮아. 재훈이도 달라졌어.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수고했어, 정수가. 병원을 나오며 봄바람을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제이가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재훈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제이 오늘 퇴원했어. 알려줄게. 그래, 잘됐다. 짧게 답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내일 회사 복귀해요. 그래. 근데 제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어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그럼 재훈이랑 교대로 재택근무 신청했어요. 회사에서 눈치 주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힘들겠네. 네,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해야죠. 부모니까. 민서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잘해봐.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재훈이와 민서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저 없이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를 만나 차를 마시고 있는데 소식을 들려줬어요. 민서가 회사에서 인사고가 최하점 받았대. 왜? 재택근무 때문에. 팀 프로젝트도 빠지고 회의도 자주 안 나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응. 근데 민서가 불평 안 한대. 그냥 묵묵히 견디고 있대. 많이 달라졌네. 재훈이도 마찬가지래. 승진은 물 건너갔지만 육아에 집중하고 있대. 기특했습니다. 솔직히요. 제이는 어때? 많이 좋아졌대. 얼굴에도 생기 돌고. 다행이네. 근데 정수가 재훈이가 요리 배우고 있대. 요리? 응. 유튜브 보면서 배달 음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재훈이가 요리를? 응. 민서 친구가 사진 보내줬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 은주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재훈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웃기지? 응. 하지만 웃기면서도 뭉클했어요. 재훈이가 변하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2달째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민서를 또 만났어요. 카트에 채소와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그래. 장 보세요? 응. 너도? 네. 이제 집에서 다 해 먹어요. 재훈이가 요리 배워서. 그래. 솜씨가 좋아졌어요. 제이도 잘 먹고. 민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한 표정이었죠. 힘들지 않아? 힘들죠. 엄청. 근데 재훈이랑 같이 하니까 견딜만해요. 그럼 다행이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정말 알겠어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둘이서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은 혼자 다 하셨잖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죄송해요. 진심으로. 됐어. 이제 내가 엄마 노릇 제대로 하면 돼.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오늘 제이한테 김치찌개 해줬어. 그래. 제이가 맛있다고 2그릇 먹었어. 엄마, 나 요리 재능 있는 것 같아.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어요. 다행이네. 엄마가 옛날에 해주시던 김치찌개 맛이 생각나서 따라 해봤거든. 그런데 제법 비슷하게 됐어. 잘했네. 엄마 고마워. 엄마한테 배운 거 많아. 배운 게 뭐가 있는데. 요리도 그렇고 제이 대하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날 키울 때 어땠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훈아. 응? 잘하고 있어. 진짜? 응. 부모 노릇 제대로 하고 있어.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재훈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3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재훈이 승진 누락됐대. 알아. 근데 재훈이가 괜찮대.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라고. 그래. 응. 그리고 민서도 팀장한테 찍혔는데 오히려 당당하대.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 대단하네. 둘이 진짜 많이 변했어. 예전 같았으면 서로 탓하고 싸웠을 텐데. 이제 어른이 된 거지. 맞아.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교육이 통했구나 싶었어요. 돈은 줬지만 몸은 안 움직였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죠. 재훈이와 민서가 스스로 해내야 했어요. 부모로서요. 그리고 둘은 해냈습니다. 1달 더 지났습니다.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죠. 제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이 완전히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대.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잘 간병했으니까 나은 거지. 엄마, 우리 밥 한번 먹자. 내가 해줄게. 그래. 응. 내 요리 실력 보여주고 싶어. 나중에. 언제? 나중에 연락할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닷새 후 민서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어머님께, 저는 어머님께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숙박비를 청구한 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이가 아프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재훈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제이 돌보는 것도 열심히 해요. 저도 회사에서 힘들지만 견디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떠나신 게 결국 저희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제이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민서울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어요. 1달 더 기다렸죠. 5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재훈이네 빌라에서 나간대. 어디로? 좀 더 나은 데로. 재훈이가 부업 시작했대. 주말에 배달 알바. 재훈이가? 응. 돈 벌어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간대. 제이 환경 좋은 데서 키우려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재훈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민서는? 민서도 재택근무 그만하고 정상 출근하기로 했대. 제이 면역력 좋아졌으니까. 어린이집도 다시 보내고. 둘 다 대단하네. 응. 넌 성공했어, 정수가. 뭐가? 교육. 재훈이를 제대로 된 어른으로 만든 거. 은주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은주야. 뭐가 고마워? 넌 잘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죠. 제 안에서도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만나도 될 것 같았어요. 재훈이와 민서를요. 그리고 제이를요.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어요. 진짜 변화는 시간이 증명하는 거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재훈이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 건강해.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짧지만 진심이었어요. 창밖의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좋은 끝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예 학원에 등록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붓을 잡고 먹을 갈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죠. 정숙 씨, 솜씨가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고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자유예요. 쓰고 싶은 글자 아무거나 써보세요. 생각했습니다. 뭘 쓸까요? 자유라는 글자를 썼어요. 획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60년 만에 얻은 자유요. 아름답네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예 작품을 벽에 걸었습니다. 제 방에요. 15억은 안전하게 투자했어요. 은주의 도움을 받아서죠. 매달 이자로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넉넉했어요. 원룸을 정리하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취향대로 꾸몄죠. 화분도 놓고 책장도 사고 편한 소파도 샀어요.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는요.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죠. 경주에도 갔어요. 불국사를 천천히 걸으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프랑스, 이탈리아를 2주 동안 돌아다녔죠. 정수가 표정이 달라졌어. 그래. 응. 훨씬 밝아졌어. 행복해 보여. 은주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왜? 밥 먹자. 내가 해줄게. 망설였습니다. 재훈아. 엄마 제발. 제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 제이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생각해 볼게. 엄마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고민했습니다. 은주에게 물었어요. 은주야, 나 재훈이네 가도 될까? 당연하지. 넌 이미 할 만큼 했어. 이제 관계 회복해도 돼. 근데 다시 예전처럼 되면 어떡해? 안 돼. 넌 이미 선을 그었잖아. 재훈이도 배웠고. 그래. 응. 가서 밥 먹고 와. 근데 도와주지는 마. 알았어. 일요일이 됐습니다. 재훈이네 새집 주소를 받았어요. 예전 빌라가 아니었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20평대 빌라였어요. 깨끗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 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제이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제이가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어머님, 어서 오세요. 민서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그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깨끗했어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죠.
거실에 재훈이가 있었어요. 요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그래.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이가 옆에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 그래, 다행이다. 아빠가 밥 해줘. 맛있어. 그래. 응. 엄마도 요리 배웠어. 둘이 같이 해. 제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주방을 봤습니다. 재훈이와 민서가 함께 요리하고 있었어요. 민서야, 소금 좀 줘. 여기. 고마워. 둘의 호흡이 맞았습니다. 자연스러웠죠. 30분 후 밥상이 차려졌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정성스러웠어요. 엄마 앉아. 그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서가 밥을 퍼줬어요. 재훈이가 국을 따라줬죠. 어머님 드세요. 그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떠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제법 잘했더군요. 맛있네. 진짜? 엄마 다행이다. 재훈이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이 학교 이야기, 재훈이 일 이야기요. 엄마, 나 요즘 부업 열심히 해. 주말마다. 그래. 응. 제이 교육비 모으려고. 대단하네. 민서도 회사에서 다시 인정받고 있어. 열심히 하니까. 민서가 수줍게 웃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어머님. 내가 뭘 했는데. 많이 하셨어요. 저희한테 부모가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숙박비 청구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제 됐어. 아니에요. 어머님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다 지난 일이야. 민서가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았죠. 재훈이도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진짜 개새끼였어. 그만해. 엄마, 고마워. 나 제대로 키워줘서. 앉아. 둘이 앉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제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내가 그렸어.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제이가 손을 잡고 있었죠. 예쁘다. 할머니도 그려줄까? 그래. 제이가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요. 할머니는 여기 살아. 우리는 여기 살고. 그렇지. 그래도 가끔 만나. 응. 제이가 웃었어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엄마? 제이 교육비야. 통장을 펼쳤어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엄마, 제이 대학 갈 때까지 쓰지 마. 교육비 전용이야. 엄마, 이걸 어떻게 내 손주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받아. 재훈이가 통장을 받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 고마워. 당연한 거야. 나도 할머니니까. 민서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만 울어. 제이 보고 있잖아. 네.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죠. 나갈게. 벌써요, 엄마? 응. 저녁에 약속 있어. 다음에 또 와줘. 그럴게. 일어났습니다. 제이가 안 왔어요. 할머니, 또 올 거지? 응. 약속? 약속? 제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걸었죠. 사랑해, 할머니. 나도.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재훈이와 민서가 배웅 나왔어요. 엄마, 다음 달에도 와줘. 한 달에 한 번? 응. 그 정도면 괜찮지?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올게. 고마워, 엄마. 근데 말이야. 응? 너희가 나한테 오는 건 안 돼. 내가 갈게. 왜? 내 공간은 내 거니까. 너희 공간은 너희 거고.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그리고 나한테 도움 청하지 마. 너희가 알아서 해. 알았어. 육아도 살림도 돈도 다 너희 몫이야.
응, 엄마. 우리 할 수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셋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주야, 나 재훈이네 다녀왔어. 어땠어? 좋더라. 둘이 잘하고 있어. 그럼 됐네. 응. 한 달에 한 번 보기로 했어. 적당하네. 너무 자주도 너무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응.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벽에 걸린 자유 글씨가 보였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저는 자유로웠고 재훈이네는 독립적이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여전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게 건강한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뜨고 있었죠. 잘했어, 박정숙. 혼잣말을 했어요. 60년 만에 찾은 저만의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이 아니었어요. 저 자체로 빛나고 있었죠. 핸드폰에 재훈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다음 달에 또 봐. 답장을 썼어요. 나도. 잘 지내.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재로 갔습니다. 내일 서예 학원에서 쓸 글씨를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할 때 완성되는 거였죠. 저와 재훈이네가 그랬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연결돼 있었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가족이었어요. 붓을 꺼내 먹을 갈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씨를 천천히 썼죠. 획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완성된 글씨를 보니 만족스러웠어요. 내일 선생님께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을 거고 모레도 좋을 겁니다.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